네, 이번에는요, 김비서가 왜 그럴까? 450만 뷰를 돌파하였죠. 인기 웹소설 웹툰을 현재 드라마로 제작하고 있는 본팩토리의 오광희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김비서가 왜 그럴까 제작하고 있는 본팩토리 오광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그 주최 측에 제가 정말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하필이면 원동현 대표님 뒤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 역대급 흥행 성적을 낸 작품 바로 뒤에 전 아직 지난주에 촬영 시작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과연 서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사실은 주최 측에 2번이 고사를 했었어요. 왜냐하면 저희가 영상도 없고 포스터도 없고 티저도 없고 보여드릴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런 자리에 나와서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지라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좀 받았었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.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작품은 지금 카카오 페이지에서 독점 연재되고 있는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은 첫 방송은 올해 6월 6일 첫 방송 예정을 시작이고 TVN에서 수목으로 9시 반에 방송할 예정입니다. 감독은 최근에 이번 생은 처음이야라는 작품을 했던 박준하 감독이고 작가는 예능 쪽에서만 했던 정은영 작가가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작품들이 이제 저희 본팩토리에서 지금까지 제작했던 작품들인데요. 뭐 죽은의 태양이라든지 그년 예뻤다, 구미호, 미남이시네요, 명불허전 등등 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은 대부분 다 로맨틱 코미디들입니다. 저희 회사가 국내에서는 방송 쪽에서는 이쪽으로 조금 특화된 회사로 조금 알려져 있고요. 저 개인적으로도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먹히는 장르다 보니까 이쪽에 조금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좋은 아이템들을 늘 찾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웹툰을 뭐 개인적으로 많이 보긴 하지만은 웹툰을 가지고 드라마를 하겠다는 생각은 해보진 않았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미생이라든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다음 웹툰 중에 스틸 레인 같은 경우는 누가 이걸 다 드라마 했으면 좋겠다, 영화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지 제가 이걸 들고 제가 뭐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은 없어요. 왜냐면은 원작을 갖고 영상화를 한다는 게 사실 제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. 특히 웹툰처럼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는 장르인 경우에는 반발도 굉장히 심하고 사실은 이제 이 작품을 처음 제가 접하게 된 게 카카오 페이지의 담당자분이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는데 저한테 2년 전에 카카오 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원작을 한 20개 정도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. 그러면서 본팩토리가 이제 로맨틱 코미디에 좀 특화된 회사니까 이 중에서 드라마를 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저한테 리스트를 이만큼 주셨는데 제가 다 봤어요. 보고 이건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쭉쭉 넘어가다가 김비서라는 작품을 한 10회 정도를 보고 제가 새벽 2시에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했어요. 이건 내가 할 거야. 그만큼 이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작품은 로맨틱 코미디라는 작품을 많이 하는 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강렬했고 저는 이 웹툰을 딱 보는 순간 처음부터 나 이거 박서준 캐스팅 할 거야 라고 처음으로 마음먹고 기획했던 그런 작품이었어요. 그만큼 굉장히 강렬했고 이 작품은 국내에서도 뭐 카카오 페이지에서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유료 독자가 480만이니까 실제로 어마어마한 거죠. 그러니까 그 팬덤들이 정말 이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사실 저처럼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. 왜냐면은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드라마가 된다는 기사가 떴을 때 순식간에 네이버 검색 1위에서 한 몇 시간 동안 떨어지지 않았어요.
그만큼 강력한 IP고 거기다가 지금 최고의 주가를 구가하고 있는 박서준이라는 배우가 붙으면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인 기대치가 엄청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작품이 준비가 된다라는 상황에서 이미 여러 군데 방송국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었고 박서준 정말 출연하느냐, 이 원작 산 거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상반기 작품 중에서 아직까지 뭘 한 건 없지만은 굉장히 기대치가 높고, 그리고 그 해외에서도 지금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한동안 이제 한류가 약간 일본이라든지 중국이 닫히면서 그 드라마, 한국의 한류 드라마 판권료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었는데 이걸 다시 올리고 있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, 기본적으로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굉장히 갖는 부담이 그 원작 팬들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, 진짜. 제가 박서준 캐스팅했다는 캐스팅 기사를 내보내고 나서 그 댓글이 저렇게 못생긴 애가 어떻게 이영준 할 수 있느냐, 말이 되냐, 캐스팅 남자는 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, 그러고 나서 박서준도 그만큼 욕을 먹었는데 김비서 역할을 캐스팅한 친구가 박민영 배우거든요. 박민영 씨를 캐스팅했을 때 저 정말 댓글 안 봤습니다. 너무 거의 댓글 테러 수준으로 수백 개가 달리는 바람에. 근데 그만큼 이 히트 원작을 가지고 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, 이게 정말 엄청난 팬덤들을 형성하고 있구나라는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번에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. 사실 저희가 영상도 없고 아직 찍은 게 없다 보니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배우 얼굴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저 생각에는 잘생긴 것 같다고 생각하고,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서준이라는 배우를 3년 전에 그년 예뻤다라는 작품을 같이 했었어요. 그때는 이제 약간 신인에서 조금 더 올라온 그런 상황이었는데, 그때 이 박서준이라는 배우가 보여줬던 어떤 그런 매력, 저는 개인적으로 TV에서는 배우들이 갖고 와야 될 게 연기력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매력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. 근데 박서준 씨는 그때 이미 여자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섹시하고 분위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좀 지켜봤는데, 지금은 윤식당, 쌈마이웨이, 그리고 영화까지 히트가 치면서 최근 윤식당까지 히트치면서 정말 요 또래 배우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팬덤을 가진 배우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이 김비서라는 작품을 웹툰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제가 눈에 띄었던 부분은 기존의 로맨틱 코미디 공식에서 약간 벗어났다는 부분이었어요.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얘기입니다. 신데렐라거나 로미오와 줄리엣이거나, 나머지 모든 드라마들은 거기에서 그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. 근데 김비서는, 그리고 이제 로맨틱 코미디는 제일 먼저 1을 보면은 이야기 뻔합니다. 정말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남녀 주인공이 희한한 어떤 상황에 맞춰서 같이 살든지 옆에 있든지 하는 그런 설정을 먼저 보여주고 그들이 이제 사랑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장르인데, 김비서는 굉장히 특이한 게 첫 회에서 헤어집니다. 9년 동안 비서를 하면서 이제 거의 한 몸처럼 부부처럼 같이 했던 친구들이, 두 명의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1회에 나 그만둔다고 그러면서 저희 드라마의 일부 엔딩은 도대체 김비서가 왜 저럴까?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, 그 구조가 일단 특이했고요. 그리고 보통 재벌과 여자의 얘기는 정말 수없이 울고 먹은 그런 재탕에 삼탕을 한 뻔한 얘기지만은, 제가 이 아이템을 좀 특이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, 남자가 재벌인데 주변에서 아무도 둘이 사귀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재벌 부모님이 야, 너 혹시 김비서랑 사귈 생각 없니? 또 김비서한테 야, 우리 아들 괜찮지 않니? 이런 식으로 오히려 주변에서 너네 좀 어떻게 좀 해봐 라고 도와주는데, 정작 둘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, 허들이 생기는 그런 아주 특이한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저한테는 이걸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, 그리고
보통 웹툰을 보면은 장르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의외로 드라마를 할 수 있는 서사 구조를 갖고 있는 작품들은 많지는 않아요. 제가 평가하기에는. 그런데 이 김비서라는 작품은 실제로 보면은 실제 영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캐릭터라든지 화면이라든지 사건들이 굉장히 정형화된 로맨틱 코미디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,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이 원작자가 원래 뭐 하시던 분인지 찾아까지 봤어요. 혹시 드라마 작가교원을 다니신 분인가 해서 물어도 왔는데, 이 정경미라는 원작자가 의외로 약사 출신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.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드라마에 등장하고 있는 등장인물들의 캐스팅도고요. 근데 뭐 제일 중요한 분은 이분이십니다. 이 드라마 원작 자체가 남자 주인공이란 이영준에 의한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박서준 씨를 캐스팅한 게 굉장히 중요했고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박서준 씨가 역할을 하게 될 이영준이란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재벌 캐릭터예요. 굉장히 자기에 빠져 있고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 얼굴 보면서 시작하는 그런 자기에 빠져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, 제가 이 남자 캐릭터가 정말 멋있다. 로맨틱 코미디는 사실 만들기가 되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. 그래서 뭐 신과 함께 같은 거 사람 죽어서 저승을 가고 뭐 이런 강력한 내러티브가 있음에 반해서 로맨틱 코미디는 사실 남녀 주인공이 너 나랑 사귈래 말래 이걸로 16부작을 끌어내야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. 남녀가 얼마나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느냐, 그리고 그 부분을 부합할 수 있는 남녀 주인공을 어떻게 캐스팅하느냐가 사실은 로맨틱 코미디의 90%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김비서의 주인공은 이영준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좋았던 게, 겉보기에는 굉장히 건방지고 자기애지가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게 있지만 알고 봤더니 이 남자 주인 갖고 있던 과거가 있고 비밀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에 한 10부까지는 이 박서준의 어떤 그런 괴팍함과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웃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한 14, 15부 엔딩 쯤에는 정말 이 왜가 왜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았는지를 시청자 알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울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런 큰 비밀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. 그리고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김비서 타이틀을 맡고 있는 배우는 이제 박민영 씨가 하게 됐고요. 저도 이제 드라마를 하면서 배우도 오디션도 많이 보고 배우들도 미팅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은 이번에 박민영 씨만큼 이 드라마 역할을 하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강렬하게 어필했던 배우를 본 적이 없어요. 정말 작가 감독이랑 저 만났을 때도 자기가 너무 하고 싶다. 김비서 원작 보고 자기는 빠졌다. 너무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다. 게다가 박서준 씨까지 같이 한다고 하니까 정말 반드시 너무너무 하고 싶다는 그 의견을 너무너무 강하게 어필했고, 기본적으로 연기력이 받쳐주는 그런 배우라고 생각해서 저는 둘이서 아마 굉장히 멋진 케미를 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거는 두 번째 캐릭터, 세 번째 주인공들이고요. 네. 김비서를 이걸 왜 드라마로 하게 되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 분들인데, 저는 기본적으로 그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이 나오는 작품들 좋아해요. 제가 했던 그년 예뻤다 같은 경우도 특별히 악역이 없습니다. 그냥 착한 사람들. 그리고 저는 방송이라는 매체가 해야 될 주요 업무 역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시청자들한테 좀 즐거움을 줄 수 있고 행복한 걸 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믿는 그런 철학을 좀 갖고 있거든요. 그런 면에서 이 김비서에 나오는 캐릭터를 보면은 주인공인 이영준, 김비서 외에도 유식이라든지 지란이라든지 그 주변들까지 다들
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캐릭터로 다 차 있어요. 그리고 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약간 식상할 수 있는 어떤 재벌 캐릭터나 캔디의 만남을 완벽하게 변주한 어떤 스토리라인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, 또 하나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서사를 만들어내는 부분이에요. 대부분 이제 별 얘기가 없다 보니까 크게 위기도 없고 뭐 그런데 이 웹툰 원작은 뒤로 가면 나오는 굉장히 큰 비밀과 그에 따른 어떤 서사 구조를 갖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드라마로 할 것 같아,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확신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고, 또 김비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보통 이런 웹소설, 웹툰 로맨스물은 거의 타겟이 젊은 여자층입니다. 10대부터 20, 30대까지 여성층이 구매자들 한 90% 이상인데, 김비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남자, 그 아저씨들 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까라고 물어봤는데 카카오에서는 좀 특이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사실은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타이틀을 보고 아저씨들이 야한 건 줄 알고 들어온 거예요. 근데 막상 들어와 봤더니 너무 코미디도 되게 좋고 멜로도 되게 좋아서 그냥 안에 들어가서 보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 남자들 중에서 이 웹툰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김비서를 현재 저희가 뭐 아직 실적이 없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뭐 이런 거밖에 없긴 한데, 뭐 김비서에 대한 기대 효과는 사실 최고의 로커 원작, 그리고 현재 그 드라마, 영화, 예능에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박서준이라는 배우의 만남으로 하는 기대감이 일단 되게 높은 것 같고요. 그리고 별그대, 도깨비로 거의 정점을 찍은 게 지금 방송가에서는 거의 판타지물이 거의 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한 작년까지는 완전히 대세였는데 사실은 요즘 사람들이 이 판타지물에 조금 식상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다들 방송국이 뭔가 좀 정통 로맨틱 코미디, 뭐 김삼순이라든지 옥탑방 고행 같은 그런 류의 정통 로맨틱 코미디를 많이 찾고 있는데, 이번 김비서가 약간 그런 니즈에 좀 부합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지난 10년 동안 한류를 이끌어왔던 남자 배우들 보면 뭐 김유수연이라든지 이민호 씨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다 군대를 가 있어요. 그래서 다 이제 지금 한류 스타에 완벽하게 지금 공백 상태인데, 사실은 이 작품을 통해서 박서준이라는 배우가 아마 그 위치로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, 이미 이 작품은 뭐 미주, 일본, 동남아, 중국, 뭐 일본 등에서 판권 구매가 굉장히 높은 가격에 진행이 되고 있고, 사업적으로는 이미 상당히 성공적인 부분으로 좀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이 작품을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서 VOD로 독점 서비스를 하게 돼요. 그렇게 하면서 카카오톡이라는 어떤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카카오, 그리고 이 카카오 원작이 만났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시너지가 뭘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,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시도를 이것저것 많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지루한 시간 감사합니다.